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영재원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생활기록부 마지막 6편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대입에서 성공한 친구들의 생활기록부 어떻게 우리가 적혀지는지 그걸 살짝 엿보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요, 우리가 대입 공정화 방안에 우리가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엿본다는 내용 때문에 그 친구가 피해 입을 거를 갖다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예시본으로 나온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예시본을 갖다 보면 정말 생각이 많아져요. 왜? 이렇게 많이 써야 돼? 이렇게 많이 써줬어? 그럼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들을 갖다 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 보세요. 생활기록부인데 합격자들이잖아요.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가? 바로 세특란이 정말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담당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갖다 해요. 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좀 잘해. 다니더라도 선생님한테 이러고 다니지 말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정말 하면서 좀 하라고 정말 옆에서 툭툭 쳐요. 근데도 안 한다는 말이죠. 정말 이 사춘기를 지난 우리 이 고딩 녀석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담당 교사 선생님들하고 신뢰도를 쌓는 방법은 학생이 먼저 접근하는 것 외에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정도 되어지면 사실은 이제 성인이 되어지기 직전의 나이들이기 때문에 어른들하고의 어느 정도 대화도 가능합니다. 근데 접근이 쉽지 않죠. 왜?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구성원에 대한 경험을 갖다가 주는 곳이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어른들을 갖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해서 막 이렇게 살갑게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사회를 나와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대학교 생활을 갖다가 할 때 낯선 친구들 만날 때 그 느낌을 서먹서먹하게 가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건 본인 스스로가 정말 노력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세특란이 풍성한 것은 당연하다. 말할 것도 없죠. 공부 잘하는 친구의 세특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 학교 선생님들이 누구보다도 그 친구의 세특은 구체적으로 잘 써줄 거기 때문에 형평성이 잃어버리지 않냐고요? 그러면 그 전에 먼저 내신 공부를 잘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봐야 내신이 일단은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가 낮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생활기록부를 갖다가 우리가 1등급인 친구는 22페이지 만져보면 두께를 갖다 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래에 있는 2등급인 친구는 생활기록부가 14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느낌 차이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종이 7장, 8장 차이가요. 이 두께감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게감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주고 학교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선생님들과도 잘 지내는 학생의 모습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노력형입니다.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에서 우리가 학업 역량을 따지기 위한 부분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갖다 받는지. 자, 학업 성취도는 우리가 정의를 낼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교과목에 대한 석차 등급 또는 원점수. 자, 원점수를 갖다 활용해서 산정한 학업 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다. 즉 학업의 발전 정도라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을 평가할 때는 세부 내용이 이렇게 질문들을 던지는 걸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교과 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일까? 자, 그리고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됐나? 근데 이 부분과 여기 상승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답처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는 정말 역전의 용사가 되어주면 돼요. 내가 성적이 낮아졌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계속 낮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낮아졌으면 그 다음번에 올라가고 그 다음번에 더 올라가고 그 다음번에 더 올라가서 약간 우리 주식 그래프처럼 이렇게 상승 곡선을 갖다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 그래프가 나오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하락을 동반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관찰을 하고 내가 내신 성적에 대한 관리를 할 때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바로 성적에 대한 부분에서 역전의 용사가 되어줘야 된다. 자, 그런데 대학 수학에 필요한 부분에서 기본 과목인 국영수과사 성적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유지가 되었을까? 더군다나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 내가 어떤 학교에 어떤 전공 과목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고교 학점제 과목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고 고르게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목에 대한 성적에서도 소홀함을 보인 과목이 없는지 되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되물어볼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내가 전공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성적이 낮다고 하면 네, 당연히 그 지원자를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희망 전공과 관련해서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아까 그 학교에서 교육 계획에 따라서 내가 주어져 있는 어떤 과제에 대한 산출물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선생님께서 기재해 준다는 이 명목이 있었잖아요. 그 명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적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자, 우리가 이수적 수에 대한 우리 규모, 이게 자기 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몇 명의 이수를 갖다 했는가? 왜냐면 너무 적은 학생들이 이수를 갖다 한 경우에는 비교치가 적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의 군이 많은 학교가 훨씬 더 유리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과목별 등급의 원점수는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학업 성취도에서 평가하는 내용이고요.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는 어떻게 정의를 갖다 내리고 있냐면 일단 학업을 수행하고 정말 내가 학습을 갖다가 해나가기 위한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런 스스로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서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한 뒤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을 했는지 그것을 갖다가 체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럴 때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에 대한 평가 세부사항은 어떤 것들이냐면 다 여기에 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은 모티베이션, 바로 동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인 태도, 이것도 내가 동기가 유발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으로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가 열정이 있는가? 당연히 이것도 뭐죠? 동기죠. 자, 그 다음에 교과활동으로 지식의 폭을 확장한 뒤에 자,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노력했는가? 이것도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교과 수업에서 적극적이고 집중력이 있으며 스스로 참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열정을 보이는가? 당연히 이것도 열정이 있으려면 동기잖아요. 그래서 이 학업 태도에 대한 부분과 학업의 의지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학습적인 동기, 즉 동기 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내가 표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입니다. 자, 그리고 탐구활동은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교과에서 이루어진 탐구활동에 내가 스스로가 적극적이었는지, 그리고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서 차기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명기를 갖다 좀 해야 합니다. 이유는 내가 탐구활동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탐구활동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부분의 역할에서 그것들에 대한 창의적인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의적 결과물 산출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대입을 위해서 이 생활기록부를 갖다가 우리가 표기를 할 때 탐구활동에 대한 이 부분의 과목 세특에 대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이거는 과학뿐만 아니고요. 수학에도 있고 국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이런 창의적 결과물들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꼭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표출되는 학문, 열의, 지적 관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가? 없으면 아마 탐구활동에 대한 결과물의 수준이 너무 낮아질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도 이거 해보지만 산출물에 대한 부분에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요. 정말 보더라도 보고서에 대한 이 부분들이 깔끔하게 우리가 여기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결과에 대한 의지가 없는 친구들은 이 부분에 우리 앞뒤 일관성들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는 편집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그거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해서 결국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 생활을 갖다가 근간으로 한 탐구활동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22년도에 합격한 친구의 학업 역량에 대한 예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도 얘기하지만 이 학업 역량 부분에서 세부 특성에 대한 세특에 대한 이 내용에 교과별 학습 활동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 발표, 실험 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학생들이 보인 노력과 과제 수행 등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그리고 교과 성적 수치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의 수치로 볼 수 없는, 왜? 서울대를 지원하려면 그 정도 교과에 대한 부분들은 유지하니까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도 염려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과 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일정 수준은 만족한다면 다른 것들을 놓고 보고 평가하겠다는 거죠. 요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가하는 게 뭐냐? 바로 수학이에요. 수학.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이 부분이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걸 느낄 수 있는, 생기부에 기재가 되어질 때도 수학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정말 이 친구가 잘해 라고 느낄 수 있는 수상활동과 산출물에 대한 이 부분들, 수행평가의 활동들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수학 교과 중에서 유독 통계 부분의 강점을 보이는 경우 수치화된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설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기 되어져 있잖아요. 자, 이것들에 대한 원칙을 학교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공개해드리는 거는 항상 입시 때마다 대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영재학교나 과학고나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도 똑같은 기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 민사고 같은 경우에 서울대 계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서울대에 대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는 특목에, 즉 고등학교 입시에서 특목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 중 민사고의 전형 요강을 갖다 우리가 보면 이 서울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맞추어서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 역량에 대한 예 중에 창체인데요. 창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여기서 우수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농구반보다 심화 수학반이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이것에 대해서 수학이나 과학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거죠. 농구반을 가더라도요. 농구의 그 공에 대한 이 움직임을 통해서 마그누스 이펙트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내가 과학에 대한 부분에 탐구물, 산출물을 내가 계획해보고 실험해보고 어떤 결과를 갖다 얻었는지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농구반 선택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다 과학을 선택하고 수학을 선택해야만 의대를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이런 예들을 갖다 들어주는 건 굉장히 잘하는 예라고 봅니다. 이유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한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폭이 넓고 이 상대를 갖다가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우리가 충실히 활동했던 개인적 특성과 그 다음에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탐구활동이 가능한 학교도 있지만 없는 학교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 학생의 판단 요소로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학업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생의 그런 생각과 과정을 보고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기재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과정과 노력을 꼭 기록해달라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도 이제 없어지죠. 2024년 없어지니까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이제 따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호기심과 학업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만 우리가 활용을 갖다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소서라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시대의 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시에서 영재고나 과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로 가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가 아직까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본인의 관심을 갖다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기재를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전공 적합성인데요. 사실 이 내용을 갖다가 보면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목의 이수 및 성취도, 관심과 이해, 관련 활동에 대한 경험 등인데,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보면 왜 어느 정도 과목을 이수하였는가, 수강한 과목은 어떤 건가. 근데 이거는 이미 고교 학점제를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들은 당연히 전공을 갖다가 내가 진로로 잡았을 때 그것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부 특성에 대한 이 부분, 세특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인 체험활동에 대해서, 창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독서가 일관되어지게 일정한 수준을 갖다가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데, 책의 수준이 너무 낮아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의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고민을 갖다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전공을 선택할 때 수준이 높은 전공에 대한 진로를 선택했는데 책의 수준은 확 낮춰져 버리면 이 학생이 정말 수준이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을 갖다가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체에 대한 부분은 동아리하고 진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간단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꼼꼼하게 하려면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내가 작성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몇 월에 무엇을 갖다 했는지 순차적으로 그 해에 기록되어지는 생활기록에 기재되어진 사항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꼭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본인이 아까 기자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자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진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사회과학에 대한 이 부분들과 신문 기사에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문법과 맞춤법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교정해 보면서 내가 이것을 해본 태도를 갖다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진로하고 맞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일관적인 일관성이 이 친구의 가장 개성을 갖다가 빛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국밥이 되지 않게 내용의 일관성을 갖추어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이제 서울, 인서울 할 수 있는 대학들, 그다음에 전국의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들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실제 컨설팅하는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앞으로는 인성이 실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할 정도입니다. 착하지 않은 친구들은 앞으로 대학도 못 가나요? 아, 그건 아니죠. 근데 이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부분에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항목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인성에 대한 부분의 평가 능력에서 먼저 나눔과 배려. 여기 이 학교를 졸업하면 여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갖다 해줄 건가. 즉 사회 공헌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여실히 체크하고자 합니다. 사회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인물을 뽑고 싶어 하지, 그냥 우리 단순하게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흐지부지 되는 인재를 뽑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눔과 배려에 대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배려를 잘하고 나눔을 잘해도 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오해를 갖다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는, 우리가 경청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인지, 그 다음에 협업은 내가 혼자, 우리가 여기서 유아독존으로 아이는 나 혼자 모든 일을 갖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쌓은 신뢰를 갖다 바탕으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여기 이게 버려두지 마시고 뭐 이런 게 나는 이런 거 잘해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체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학년이 몇 학년일까요? 중학교 1학년이요? 아니요. 중학교 1학년은 아직까지 순수해요. 언제일까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2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중학교 2학년의 멘탈은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의 멘탈이 불안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중학생들이 입시를 위해서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인성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태도를 갖추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네, 꼭 해주세요. 네, 정말. 자, 그리고 이제 도덕성하고 성실성인데 인정과 신뢰를 갖다가 우리가 받는 경우, 그 다음에 규칙과 규정을 지키는 것, 근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 내용은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해요. 본인이 스스로 틀렸다라고 인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친구의 도덕성은 평가를 높이 받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오류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틀리지 않았다라고 우기는 친구에 대한 이 부분은 도덕성에 대한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의 개선의 의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도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성실성 부분인데 내가 좀 지금은 못해도 꾸준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면 성실성에 대한 이 부분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성실성과 도덕성과 소통과 배려와 협업 이 5가지가 바로 인성을 평가하는 요소다 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인성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따로따로 항목으로 표기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표기하자면 이 5가지로 표기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협업 능력에 대한 활동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갖다 하더라고요. 협업 능력으로 어떤 활동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입학사정관이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수행할 때 학생이 어떤 자세나 마음가짐으로 임했는지를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도대체 이 학생의 태도와 학생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어져서 어떤 기여를 갖다 했는지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물어보고 이 부분에 대한 걸 표현해야 된다면 본인이 아무리 사소하게 느껴지는 경험일지라도 네, 본인이 어떤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했는지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만 한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게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소중하다라고 하는 자존감도 필요하고요. 그 자존감을 통해서 내가 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부풀리지 않아도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표기하고 명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주도적. 이제 자기주도적이라는 내용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 선생님이 느끼는 건 요 몇 년 사이, 한 2, 3년 사이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 겪어오면서 자기주도적인 부분에 대한 능력과 자기주도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 태도의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근데 이 주도성과 경험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이 부분들이 사실 중요해지면서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면밀히 보기 시작했다. 아주 자세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교 1등이어도요. 이 친구가 발전 가능성이 우리가 별로 없다라고 느끼는 친구에는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무조건 내신이 좋다고 해서 그 친구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해요 이렇게 적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솔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솔직한 부분에서 내가 못하는 부분과 잘하는 부분을 확실히 머릿속에다가 내가 각인을 하고 그 부분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서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주도적인 부분에 대한 능력을 통해서 기획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계획을 갖다가 세워서 그 일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인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실천 태도에 대한 부분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냐? 아니에요. 그건 내신을 잘하는 친구도 우리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오히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그런 걸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상위권 이 부분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 내용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태도적인 부분을 갖추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 부분에서 수상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보시면 약학관인데요. 뭐 이런 대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친구들이 발전 가능성을 갖다 적을 때 구호단체 캠페인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만들었던 것 외에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해보겠다고 제안을 했고, 자, 그리고 그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홍보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적절한 위생용품이 없어서 생리기간 중에 학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케냐 소녀들을 위한 면생리대를 갖다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주위에 있는 학우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긴밀히 연락을 취해서 다음 학기에도 꾸준하게 그 행사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했다. 그것을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우수하고 과학적 탐구적인 과정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 결론을 내는 등 가설을 검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은 구체적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실험을 갖다 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더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동아리에서는 산출문에 대한 이 명기를 못하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부분들만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구들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동아리에 대한 이 부분들 우리가 적었던 내용들이 짧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갖다 했는지 본인의 진로하고 관련되어진 내용으로 반드시 해주십시오. 하지만 앞으로 동아리는 이 대입에 미반영되어진다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축소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입학사정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본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과 예술, 체육 등에 대한 부분에 성실하게 참여를 했고 다양한 부분의 독서를 통해서 다양성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갖다가 겪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고 캠페인에 참여해서 교내 활동으로 확대해 공동체의 의식 변화를 주도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발전 가능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우 뛰어난 친구라는 거죠. 근데 본인의 이 진로 활동에 대한 분야하고 일관되어지게 행동한 거는 매우 박수를 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입 공정화 방안에 대한 이 책자에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요. 이 공정화 방안 2024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책들은 인터넷에 우리가 PDF 파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꼼꼼하게 보신다고 하면 지금 제가 드린 설명에 대한 이해가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면서 자, 이제 6편의 생활기록부 길라잡이 영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드리고 싶지만 이게 시간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의 원래 구성이 여기까지 기획을 갖다 했었기 때문에 사실적인 내용들에 대한 언급은 이게 뭐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미디어의 장점도 있지만 미디어의 단점도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런 데에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편의 길라잡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또 새로운 내용으로 기획해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 우리 제자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